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고 하방 경직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주식 이외에 어떤 상품들에 투자를 해야 될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200% 이상 채권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가격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어느 쪽 채권입니까? 토지보상 채권인데요.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보상금이 한 32조 원 정도 풀리고 있습니다. 트리플 A 등급 채권이다 보니까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은행 환산 수익률로 보면은 4%가 넘는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백화점 임지혁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특별편에 이어서 채권 투자 관련된 특별편을 또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번 편에는 저희가 또 새로운 스튜디오를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 강남센터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분을 모시고 초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강남센터의 그 그랜드 마스터 PB이기도 하고 그리고 채권 영업 쪽의 전문가인 노동현 부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최근에 이제 지난 편에 제가 한 거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긴급 시장 점검편,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향후 움직일 것인지 뭐 그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봤는데 이번 편에는 이제 투자편. 그러면은 주식 이외에 어떤 상품들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채권을 얘기하게 되는데 어때요? 채권은 뭐 어때 보이나요? 좀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비중보다는 채권 비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분들께서 요새 이제 그 고금리 채권을 많이 찾으시는 편이고요. 네. 또 시장 뉴스 기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뉴스나 아니면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리는 게 이제 자금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이 떨어지니까 하락하니까 안정성 자금들로 이제 많이 그 위험자산에서 안정자산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데 최근에 그 자금들이 채권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투자 관련돼서 채권 좀 보수적인 투자 쪽이죠. 그러니까 네. 채권 투자 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금리 이제 물가 상승에 관련 물가 가격 지표하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근데 물가라는 것이 이제 제가 지지난달이었는데 촬영할 때는 근데 지난달에 예상을 깨고 CPI가 더 올랐습니다. 9.1%까지. 저희가 8.9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런 바람에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주가 수준도 레벨 다운 됐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주식시장은 이제 가격 물가지수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는 좀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75bp 이상 우리 그때 자이언트 스텝 말고 울트라 스텝이라는 얘기가 100bp까지 나왔었는데 결론은 지금 이제 울트라 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 75bp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3.5% 정도 수준으로 연말까지 갈 거다라는 그런 이제 FOMC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고 하방 경직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론 저번에 주식을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CPI가 꺾이는 그런 시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서 채권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일단 금리는 어쨌든 지금 계속 올라서 지지난주였죠. 한은에서 50bp 우리도 이제 빅스텝을 한번 밟았죠. 네. 그래서 이제 50bp를 올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우리 국내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장기물 채권의 그 금리 상승보다 3년물 정도 중기물의 그 금리 상승이 좀 더 그러니까 높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기준금리는 이제 2021년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75bp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5bp, 50bp. 근데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152bp로 올랐어요. 국고채 5년물이 134bp, 국고채 10년물이 111bp.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장기물보다 단기물 쪽이 조금 더 금리 상승이 컸다. 네. 그럼 결국은 채권 가격이 훨씬 더 싸다. 예. 그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기준금리, 국고금리 스프레드를 봐도 지금 스프레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스프레드가 결국 많이 확대됐다는 거는 이제 그 갭을 다시 메울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중앙은행 기준금리 상승은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말에 3.5 미국 금리로 봤을 때 3.5%까지 우리가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걸 이미 지금 시장 그 채권 가격들이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반영된 것 중에서 조금 오버슈팅 돼 있는 그 구간이 한 3년물에서 5년물 네. 그런 중기 회사채 쪽으로 좀 쏠려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변곡점이 지금 오고 있느냐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지금 살짝 100 이하로 꺾였다고 해가지고 또 경기 침체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경기 선행 지수가 꺾였다는 건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금리가 내년에 상승하기는 어렵다. 올리긴 쉽지 어렵다. 네. 예. 뭐 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무게추가 경기 둔화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그렇죠. 있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 둔화 쪽이니까 당연히 리세션을 네. 걱정이 되니까 네. 당연히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계속 생기겠죠. 네. 네. 그러니까 금리 상승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쉽게 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변곡점의 투자 상품이 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주식 저번에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채권 앞서 이미 답을 가르쳐 드렸지만은 장기채보다는 예, 단기채. 일단 단기채 먼저 해보고 네. 그리고 장기채도 어쨌든 간에 롱텀 베이스로 봤을 때는 장기채 투자도 뭐 레버리지가 크니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네. 일단 채권은 이제 만기가 정해진 상품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뭐 우리가 가장 이론적으로 뭐 처음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으시니까 뭐 10,000원짜리 채권이 그 만기가 되면 11,000원이 되는 거죠. 이자율이 10%라고 하면은. 네네. 러프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 사이에도 채권 가격은 이제 10달짜리가 만기라고 하면은 첫 달에 1,100원, 둘째 달에 1,200원. 채권 가격이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올라야 되겠죠. 이표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론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금리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금리가 확 올랐을 때는 1,200원이어야 되는데 2월 달, 둘째 달에 1,05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금리가 확 내려갔을 때는 또 1,200원이 돼야 되는데 1,25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차이를 수익을 내지 않는 게 이제 캐피탈 게인. 네. 세금이 없죠. 없습니다. 네, 네. 세금이 없습니다. 이거 쉽게 해서 주식 매매하고 똑같은 네. 거죠. 그래서 채권을 내가 1,200원이 적정 가격인데 1,100원에 사서 1,200원에 팔면은 100원의 수익이 나오고 그걸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채권에 대한 뭐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날짜로 미국 국채 10년물이 2.79%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물론 미국 국채 금리 기준금리는 3.5%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10년물이 2.79%, 한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3.22% 네, 정도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5년물은 우리 어때요? 한국 금리? 5년물도 3.2%에 근접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그 3년물이, 그러니까 5년물이 훨씬 더 좀 높아야 되잖아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3년물이랑 비슷한 금리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금리가 어쨌든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차이가 계속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네. 저번에 잠깐 역전도 됐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네, 역전도 네. 됐었고 그래서 이제 또 리세션에 대한 우려도 막 했었었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독일 국채 금리 1점, 아직 유럽은 1%, 최근에 이제 50bp 올렸지만은 올렸죠, 예. 1%대 그리고 일본이 0.2%대 아직도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한국 국내 투자하고 그다음 조금 더 나아가면 미국 국채 투자 정도 봐야 되니까 일단 두 가지 좀 보고. 연준에서 내년 6월, 네. 내년 6월에 금리 인하로 돌아선다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 그게 얼마 전에 그 뉴스가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마 나왔던 뉴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어쨌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맞잖아요. 3.5%까지 예. 우리가 지금 네. 자이언트 스텝으로 좀 밟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단 물가 상승 억제를 하면서 동시에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선행 지수가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내년에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해 말까지 인상했다가 내년 초부터는 좀 뭐 둔화시키든지 스테이블하게 가다가 이제 좀 인하 쪽으로 돌아설 거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곡점이라는 게 그런 예. 부분들을 보고 변곡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얼마 전에 자료가 나왔는데요. 네. 7월 21일까지 우리 장외채권 시장, 네. 쉽게 해서 이런 이제 회사채나 이런 국채 시장에서 한 6조 9천억 예. 정도를 일단 개인 투자가가 외국인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가 그러니까 거의 7조죠. 7조를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동기간 같은 기간 1월부터 뭐 7월까지 이렇게 봤을 때 동기간에 한 해 동안 매수한 그 채권이 한 규모가 4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7월까지 반 조금 넘었는데 우리가 벌써 7조 정도 되는 거니까 네.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200% 이상 채권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핫한 거는 주식 쪽보다는 채권 쪽에 큰 자금들은 다 네, 이쪽으로 맞습니다. 지금 네. 오는 거고, 물론 자금의 그 위험 선호도에 대한 성격은 다른 거예요. 네. 다르긴 하지만 또 서학개미라고 아시죠? 예, 예. 네, 서학개미들이 이제 미국 채권 매수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한국 예탁결제원 자료 혹시 보셨나요? 아, 네, 봤습니다. 네. 서학개미,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비중이 예전 전년 대비해서 동기간 대비해서 뭐 한 70%가량 급증했다라는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순매수한 그러니까 미국 국채 투자에 순매수한 금액이 한 22억 달러 정도 돼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한 해가 한 3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5.6배, 네. 6배 정도 늘은 거고요. 올 7월 들어서만 해서도 그 중에서도 1월부터 7월까지 네. 중에서도 7월 달에 미국 국채 순매수한 양이 가장 많아요. 채권 가격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를 만큼 올렸으니까 이제는 올해 말까지의 미국 금리 3.5%, 기준금리 3.5%는 이미 채권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7월 달에 제일 많이 지금 그 서학개미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제가 카드채나 그 다음에 뭐 그런 금융채들 그때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금융 카드사나 이런 데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는 분위기, 뭐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금리가 올라도 회사의 그 안정성, 신용도가 높아지면은 채권 가격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크레딧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 회사가 트리플 B 마이너의 좀 위험한 회사였는데, 그래서 고금리, 뭐 10%, 11% 주는 고금리 정크펀드였는데,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해서 싱글 A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은 금리는 10%에서 뭐 3%까지 내려가겠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럼 그 7%만큼 하락한 만큼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나는 수익을 얻는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채하고 회사채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그냥 책에서 배운 것처럼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이다. 네. 무조건 그게 반대 방향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채권의 만기 구조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의 신용 구조, 크레딧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회사에서는 회사채도 있고 뭐 있는데, 노동현 부장이 지금 많이 주로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어느 쪽 채권입니까? 토지보상 채권인데요. 요새 그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보상금이 한 32조 원 정도 풀리고 있습니다. 그 부재지주들에게는 그 채권으로 보상을 하는데, 그들에게 보상하는 채권을 토지보상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네. 하남 교산지구,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지구, 그리고 고양 창릉지구, 이렇게 지금 토지보상이 예정되어 있고 진행된 곳도 있고, 이제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맨날 거기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열심히 토지보상 채권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그 공공기관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 땅을 전체를 다 수용한 후에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입은 손실을 좀 이제 현금, 그리고 채권, 대토 등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토지보상이라고 합니다. 그쵸. 네. 현금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방식이고요. 네. 부재지주, 그러니까 원주민이 아닌 네. 그치. 이 토지 소유지로부터 30km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재지주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이 채권 보상. 저희가 여기서 다룰 부분은 채권 부분입니다. 토지 보상 채권이 그럼 무엇이고, 그 채권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재지주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또 이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재부동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부재부동산 언제부터
30km 범위 밖에 계셨던 분들은 부재부동산이라고 하냐면 사업 인정고시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날부터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원주민으로 보겠다라고 인정하는 고시일이 있는데요. 그 인정 고시일이 창릉지구 같은 게 2019년 3월 6일입니다. 아, 그럼 그 날짜에서 이제 딱 30km 네, 맞습니다. 결정이 되는 거구나. 네. 그날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안에 계셨던 분들을 현지인, 범위 밖에 계셨던 분들을 부재지주라고 해서 채권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전액을 다 채권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사용하셔야 될 자금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1억 원, 현금 1억 원과 또 세금도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세금 상당액인 양도세 부분까지는 정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채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은 3년짜리 채권, 5년짜리 채권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7월 기준으로 이 3년짜리 채권에는 2.4% 정도의 이자가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5년짜리 채권에는 3.6% 정도 되는 이자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노부장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까 3년 만기 회사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4% 정도 했잖아요. 네. 근데 요건 토지부상 채권은 이자율이 2.4%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희 같은 증권사를 이용해서 매도하신 다음에 중도 매도 할인해서 파신 다음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를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3년짜리를 투자해도 4% 정도가 나오는데 굳이 2.4%짜리 내가 받는 채권 3년 만기를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조금 싸게 파시겠네요. 네. 사실 그 금리는 시중은행 30개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값입니다. 평균값인데 아시겠지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은행의 정기예금이 정기 적금 자체가 빠른 속도로 그렇죠, 그렇죠. 동일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괴리가 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맞네요. 네.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지주들 입장에서는 이 자산을 빨리 처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할인율이 더 깊어질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꾸로 뭐 앞에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공정 금리, 그러니까 그 금리보다 좀 더 높은 금리로.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권을 받는 투자자들 그 지주들에게 불이익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세제적인 혜택도 주고 세제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게 공익수용 감면이기 때문에 양도세 금액에서 현금으로 받는 부분은 10%의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요. 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5%의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3년 만기 채권이나 5년 만기 채권을 만기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LH에 예탁을 하게 되면은 30%의 세금과 5년물 같은 경우에는 40%의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 많이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데 그 정도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이자율과 세금 감면받는 부분을 더해서 합쳐서 몇 프로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에 또 이게 뭐 양도세나 세율 구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합산하면 한 3.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사채 투자하는 수익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아예 이 채권을 3년 만기로 가져갔을 때 내가 거둘 수 있는 세제 혜택, 세금 감면 절세 부분과 그다음 이 안에 있는 이자율을 감안했을 때 3.5%와 그리고 이 채권을 중도 매도해서 지금 은행에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내 손에 현금을 쥐고 있을 때 그 기회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비교해서 내가 안전하게 투자처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운용해서 3.5% 이상을 볼 수 있다라면 지금 매도하시는 게 맞고 그러네요. 네. 그 기준을 그렇게 세우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러면은 할인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할인율에 뭐 페널티도 아까 있다고 하지만 좋은 부분들도 어드밴티지 부분도 있을 테니까 할인율을 좀 정하는 좀 방법들이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 할인율 자체가 사실 토지보상 채권 안에 들어있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자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4 예를 들어서 매달 바뀝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토지보상 채권의 발행물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행월에 따라서 월에 따라서 매월 그렇겠죠. 바뀌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그 부재지주들 입장에서는 몇 월물을 받아서 파느냐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7월물 토지주택채권 용지 22-07 그러니까 2022년 7월에 발행한 이 채권의 할인율은
3년물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 사이 정도 됩니다. 오. 근데 요즘에 금리 변동성이 상당히 그쵸.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아침에도 뭐 1억에 뭐 3, 40만 원씩 움직이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억에 3, 40만 원이면 100억이면 3, 4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 상당히 큰 어마어마하네. 금액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을 그러면은 3년물로 받는 게 유리한지 5년물로 받는 게 유리한지 사실 다양한 컨설팅을 좀 변동성도 해볼 필요가- 봐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지금 7월물 같은 경우에 아까 3년물이 뭐 3.5에서 4%의 할인율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년물 같은 경우에는 2에서 2.5 사이 정도까지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더 좋은 가격이다 보니까 5년물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부분도 그렇죠, 좀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이 토지보상 채권은 어느 시점에서 파느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사실 지주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언제 팔면 가장 뭐 할인율이 좋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첫 번째는 7월물이면 7월과 8월에 거래하는 것이 유동성 측면에서 제일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사갈 때 짜투리가 남은 기간의 그렇죠, 채권들을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6월에 발행한 채권은 6월과 7월에 파는 것이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1년이 지나면 딱 연 단위로 끊는 게 좋으니까 네. 만약에 올해 못 팔았어. 네. 내년에 판다면 내년 6월에서 7월. 네. 그런 식의 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올해 발행한 건 빨리 이번 달에는 다음 달에는 팔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금리 흐름을 분석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요새 들어서 조금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을 분석해서 매도하는 것이 그냥 매도하는 것보다 아까 뭐 하루아침에도 1억에 3, 40만 원씩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리 흐름을 분석해서 매도하는 것이 그게 상당히 노 유리한 부장님이 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스터픽이 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그 도매로 우리 대형마트, 우리 뭐 코땡땡 마트 같은 데 네네. 가면은 대량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좀 싸지 않습니까? 규모의 경제. 예, 맞습니다. 규모의 경제 부분입니다. 여러 명이 채권을 한 증권사로 몰아서 매도를 하게 되면 좋은 가격으로 받을 가격 수가 경쟁력이 있겠죠. 생긴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파워. 네. 네. 이 채권을 사가는 쪽은 기관 투자자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들이 사갈 때 뭐 4억 3,200만 원 이런 거 이렇게 사가지 않지 않습니까? 100억 단위로 사겠죠. 네, 30억, 50억, 100억 단위로 사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 명이 한 증권사의 채권을 모아서 파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네. 채권 지금 말씀하신 건 할인돼서 이제 판매 토지보상 채권을 받은 토지주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투자자 우리 고객님들이죠. 고객님들이 이제 토지보상 채권을 산다면은 매수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트리플 A 등급 채권이다 보니까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네. 장점이네요. 네, 장점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자율이 아까 시중은행 금리 대비해서 낮지 않았습니까? 2.44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표면금리가 낮기 때문에 뭐 이자율 관련해서 과표가 잡히는 부분이 나중에 적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네. 10%라고 하면은 네. 100원씩 이제 예를 들어서 10달 동안 잡힌다고 하면 100원에 대한 과표가 계속 잡히겠죠. 네. 근데 이 친구는 토지보상 채권은 과표 자체는 이자율이 2.44%. 네. 한데 실제로 그 은행 환산 수익률로 계산하면은 4%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결국 맞습니다. 채권 가격이 10,000원이 아니라 9,900 몇십 원에 이렇게 산다는 그 얘기를 네, 더 싸게 산다는 거에 대한 부분 금리랑 네. 2.44%의 원래 표면이자 낮은 표면이자 금리랑 더해서 네. 4% 일반 회사채의 금리와 비슷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괜찮네. 그거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과표가 적다는 거는. 네. 예.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채권은 연복리채입니다. 할인? 만기에 일시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만기 3년 후, 5년 후에 한 번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표채가 3개월만 받는 이표채가 아니라 네. 만기 일시불로 이자 확 들어오겠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이런 세제와 관련된 네, 그런 부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어떤 게 노 부장님은 더
장점이 큰가 단점이 큰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연봉리채, 은행에서 뭐 판매하는 정기적금이나 이런 거 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복리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은행 환산 수익률로 보면은 4%가 넘는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채권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그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한 5억 이상의 큰 금액을 매수하진 않으시고요. 네. 소액으로 잘라서 그래도 가져가시면 뭐 금리나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제 그 여의도 백화점을 저희가 이제 하면서 특별편을 하게 되면서 저희 스튜디오도 새로운 스튜디오, 강남 스튜디오에서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백화점 구독자님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 코너에 처음 나오셨죠? 네. 그래서 처음 나오셔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채권 앞으로 또 좋은 또 소개해 주실 만한 투자 상품들이 있으면은 꼭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좀 많이 이렇게 안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동현 부장님 고생하셨고요. 네, 이것으로 여의도 백화점 채권 투자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